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부 도시들은 아예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험하거나 출시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중국이 어떻게 자율주행 기술을 만들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자율주행 기업은 샤오펑 모터스입니다. 사실 샤오펑 모터스는 테슬라에서 빼낸 기술로 자율주행차를 개발해왔다는 비난을 받아온 업체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테슬라 출신의 한 중국 직원이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 오토파일럿 소스 코드를 도용해 중국 자동차 업체 샤오펑 모터스로 가져왔다는 혐의로 고소됐는데요. 그는 자신의 지적재산권 도용 혐의는 부인했지만 자신이 테슬라를 떠나기 직전 자신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테슬라의 소스 코드를 업로드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이후 샤오펑은 늘 테슬라의 기술을 빼간 기업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샤오펑이 만든 자율주행은 어떤 수준일까요? 보시는 장면은 저렴한 가격의 자율주행차 출시를 목표로 내세워 중국 자동차 업계의 샤오미로 불리는 샤오펑 모터스가 선보인 자율주행차의 주행 장면입니다. 결론적으로 샤오펑은 테슬라로부터 기술을 빼내고도 그 기술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샤오펑의 자율주행 영상을 보면 차선 변경을 하던 도중 갑자기 핸들이 완전히 돌아갑니다. 이미 차선 변경은 거의 되었고 옆 차선은 없기 때문에 자칫 도로 아래 절벽으로 떨어질 뻔한 아찔한 장면인데요. 운전자가 깜짝 놀라 핸들을 반대로 돌리는 모습이 긴박해 보입니다. 다음 장면 역시 아찔합니다. 조심스럽게 차선 변경을 시도했지만 반대 차선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감지하지 못해 그대로 사고가 날 뻔했으나 이번에도 운전자가 황급히 핸들을 돌려 사고를 막았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자율주행이라면 그냥 운전자가 수동으로 하는 게 정신건강에 훨씬 나아 보입니다. 샤오펑은 이미 작년에도 도시명 자율주행차 시스템을 공개하며 미국 테슬라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샤오펑이 선보인 시티 NGP 기능이 내장된 자율주행차는 미국 테슬라가 테스트하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차 시스템과 너무나 비슷한 형태였습니다. 샤오펑은 시티 NGP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하고 차선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정지된 자동차나 물체를 우회해 경로를 변경하고 적절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고속도로 환경에서만 주로 시험 운행되어 온 자율주행차가 복잡한 도심에서도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업계에서는 이전에도 샤오펑의 자율주행차가 연이어 사고를 내면서 안전성에 결함을 드러낸 바 있기 때문에 샤오펑 신차의 자율주행 성능을 믿고 맡기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2021년 9월에 샤오펑의 P7 승용차가 L2급 보조주행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앞 트레일러 차를 추돌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중국의 전기차 기업인 니오 역시 자율주행 기술의 결함으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테슬라 역시 잦은 사고로 명성에 금이 간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10개월간 발생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관련 교통사고 중 전체의 70%가 테슬라의 차량으로 조사됐습니다. 베낀 업체나 베끼게 놔둔 업체나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오펑은 오로지 테슬라를 베끼는 일에 몰두해 왔습니다. 저 정도 정성으로 그냥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했으면 오히려 성공했을 것 같은데요. 샤오펑은 알리바바와 손잡고 자율주행차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짜기 위해 중국 북부 내몽골 지역에 푸야오 컴퓨팅 센터를 세워 자율주행차 개발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샤오펑의 주요 투자사인 알리바바는 핵심 사업인 전자상거래 부문의 성장세가 둔화하자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집중적으로 키워왔고 샤오펑은 자율주행 기능이야말로 테슬라와 BYD를 추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판단해 갖은 수단을 써서 테슬라를 따라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업체 샤오미가 그랬듯이 전기차 업체 샤오펑 모터스도 테슬라의 기술을 빼갔다는 의혹을 받은 데 이어 애플카의 기밀 자료까지 빼갔다는 비난을 받는 등 여러 곳에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문제의 직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애플 자율주행차 부문에서 엔지니어와 일했던 장 샤오랑이었습니다. 샤오랑은 애플카 관련 기밀 자료를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고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그는 25페이지 분량의 애플 자동차 프로젝트 관련 기밀 문서를 들고 출국하려다 세너제이 공항에서 연방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휴가를 끝내고 복귀한 장 샤오랑은 애플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 중국에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애플은 그가 중국에 다녀온 이후 사표를 낸 것을 수상쩍게 생각했는데 그가 중국 전기차 기업인
샤오펑 모터스로 이직할 예정이라고 말하자 수상히 여겨 그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샤오펑이 미국 기업들의 자율주행 기술을 빼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묵묵히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삼성이 인수한 하만은 미국 자율주행 차계의 어벤져스라 불리는 ACM과 맞손을 잡았습니다. 하만이 ACM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업계에서는 하만이 차세대 자율주행 솔루션을 상용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담금질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ACM은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분야의 기술 개발, 표준화 구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 연방정부 공인 산하협력기관입니다. 여기에는 미시간주 정부를 중심으로 미시간 주립대학, 완성차 회사, 통신업체 등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ACM의 창립 멤버로서 지난 2017년 윌로우런 테스트베드 건립 당시 $500만 투자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 외에 포드, 토요타, AT&T,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ACM의 파트너사입니다. 여기에 삼성이 인수한 하만이 본격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삼성이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나섰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자율주행 분야에서 삼성의 역할은 상당합니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 기술은 삼성이 이미 독보적이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하만은 디트로이트 서부에 위치한 ACM의 대규모 첨단 테스트베드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을 진행하고 이곳에서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차에 쓰일 5G, 차량 사물통신 즉 V2X, 모바일 엣지 컴퓨팅 등 자율주행에 필요한 핵심 기술 기반 기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중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등 장애물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취약한 도로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관련 기능 테스트에 중점을 둘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 비디오 시스루 시스템을 통해 바로 앞에 있는 차량 모습을 초저지연 실시간 증강현실 영상으로 제공하거나 지나가지 마시오라는 경고가 정상적으로 신호를 보내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무턱대고 베끼는 중국 기업들과 달리 삼성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개발을 진행 중인 것이죠. ACM의 윌로우런 연구단지는 미 국방성 크기의 3배에 달하는 규모 부지에 각종 주행 상황과 기후 환경 등을 시험 평가하는 시험 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램 아이어 하만 인터내셔널 연결성 부문 전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만은 실제 시나리오를 테스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차량에 내장된 컴퓨팅을 개선할 필요 없이 빠르고 안정적인 5G, V2X를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 곧 5G를 통해 소비자에게 몰입감 있는 자동차 경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동안 삼성은 자회사 하만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데이터 분석 전문 소프트웨어 회사와 손잡고 새로운 자동차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을 개발했는가 하면 차량과 사물 간 통신, 즉 V2X 기술을 보유한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사바리를 인수해 자율주행 기술을 심도 있게 개발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V2X는 자동차가 유무선망을 통해 다른 차량과 모바일 기기, 도로 등 사물과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로 신호등과 같은 교통 인프라와 전방 교통 상황 정보를 차량에 전달하는 자율주행차 인프라의 중요 요소 중 하나로 꼽히는 기술입니다. 사바리는 바로 이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입니다. 하만은 센서 기술은 미래 이동수단과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이며 사바리의 V2X 기술력이 하만의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과 자동차 통신 기술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2017년 삼성전자가 하만을 $80억, 당시 약 9조 3,700억 원을 들여 인수했을 때 하만의 경쟁력이 전장과 오디오 부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삼성의 빅픽처는 하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었다는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제 삼성과 하만의 자율주행 기술 CV2X는 미국 FCC의 족쇄마저 풀었습니다. 하만은 지난 3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의 규제 면제로 CV2X 솔루션을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미 FCC의 족쇄를 풀었다는 것은 삼성과 하만의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삼성과 하만의 자율주행 기술 CV2X 솔루션은 차량 간 통신과 차량과 보행자 간 통신, 차량 인프라 간 통신을 아우르는 기술로서 이동통신망을 활용해 차량과 보행자 등의 도로 상황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해 사고를 방지하는 기술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외국 기업의 앞서간 기술을 빼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사이 삼성은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통해 최상의 자율주행 기술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